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ERP에게 1급입니다. 문제풀이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행 일자는 9월 23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11월 달 시험 대비 및 이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ERP 회계 1급을 한번 풀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15번까지 첫 번째 파트로 하고 16번부터 25번까지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1001번이고요. 사원 코드는 김은찬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로그인, 자, 클릭합니다. 자, ERP 이제 정보관리사 이제 실기를 시작하고 문제 1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 이제 키워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원 등록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시스템 관리 쪽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원 등록이기 때문에 자, 시스템 관리에 클릭해서 회사 등록 정보에 자, 클릭을 하여 사원 등록 쪽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이제 보면은 회계팀이 이제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회계팀에서 인사팀까지 모두 검색을 하고 그다음 조회 키를 눌러줍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를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 사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클릭을 했는데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수정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여기서는 사원 코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수정할 수 있냐면은 오직 시스템 관리자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원 코드 수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인사팀 소속 사원은 조민지 사원이 유일하다. 그렇죠. 인사팀은 조민지 사원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퇴사일과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퇴사일을 자 입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퇴사일을 입력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입력을 못하죠. 지금 광클 하는데도 퇴사일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퇴사일은 입력이 불가. 그래서 오직 누가 시스템 관리자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사 쪽에 이제 퇴사일을 넣는다 하면은 가능은 한데 현재 우리는 회계 쪽이기 때문에 회계 쪽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이 틀려요? 그렇죠. 4번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대한 설명을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유지연 사원은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이므로 전표 승인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 유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있죠.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서는 승인인 거는 맞아요.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거는 맞는데 전표 승인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4번이 이제 답이긴 한데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승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회계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제 굳이 내가 이제 승인해제를 통해서 우회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회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승인이 돼요.
그러면은 4번의 뜻은 뭐예요? 전표 승인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표 승인해제를 안 사용하고도 승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고,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그 전표 승인해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해요. 왜냐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제하고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원래 실무 쪽에서는 가능은 한데 이제 이 실무 프로그램 안에 내 기능에서만 설명을 하자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번입니다. 당사는 ERP를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 설정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은 환경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 설정에 맞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이 키워드가 되니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이럴 때는 이제 찾기 버튼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찾기 버튼은 컨트롤 F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찾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산 통제는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 컨트롤 F를 누르고 예산 통제라고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은 예산 통제로 이렇게 하면은 예산 통제 구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산 통제 구분 자체가 지금 봤을 때 현재 지금 설정이 지금 1로 돼 있어요. 설정이 1로 돼 있다는 뜻은 뭐냐? 사용 부서로 해가지고 나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이제 예산 통제 구분은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 라는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처분 자산의 상각비를 월할 계산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한번 처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분 자산 상각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설정은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으로 돼 있죠. 그래서 2번으로 돼 있다는 뜻은 뭐예요? 월할 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할 상각. 그래서 처분 자산의 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월할 상각한다 라는 얘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를 영어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영어라고 치면 나와요. 그러면은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이 나오고요.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은 현재 지금 영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니까 영어로 다국어 재무제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3번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4번이 틀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자산 코드는 5자리로 자동 체번된다. 그럼 여기에 고정자산이라고 치면은 고정자산이라고 치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정자산 치면은 이제 안 나오고 자산 코드라고 치면 나와요. 자, 여기죠. 자산 코드 자동 부여입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건 없죠. 그러면 5자리로 되는 게 맞아요? 자산 코드 자동 부여는 그 고정자산 등록 시 이제 자산 코드니까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동 부여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4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는 무역거래 관리 중 청우유통 주식회사 거래처의 거래처 부분이 일반으로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해당 거래처의 거래처 구분을 무역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처 구분이 무역인 거래처를 조회하면 몇 개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문제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래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래처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거래처인데 원래는 무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해가지고 일반어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역으로 이렇게 변경한 후에 그러면은 무역 거래처가 몇 개 있는가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해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청호유통이라고 뜨고요. 청호유통이 지금 일반으로 돼 있으니까 이 일반으로 돼 있는 거를 무역으로 바꿔줍니다. 자, 바꿨고 그 다음에 무역거래처가 몇 개 있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무역거래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딱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무역거래처는 현재 지금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지금 이 밑에 거는 무역거래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무역거래처가 하나 더 있어요. 논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역거래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총 3개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3번의 답은 3개로 이렇게 3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육안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위에 봤을 때 여기서 조건 검색을 자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하면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은 거래처 구분 있죠, 요걸 무역으로 잡아줘야 돼요. 무역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검색 키를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에 보니 딱 3개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1급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부터 14번까지는 여기 회계관리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를 자 클릭하시고요. 문제 4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3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외상 매출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계정 과목명이죠.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는 외상 매출금, 즉 계정 과목명이 되겠고요. 이때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이 계정 과목명은 계정별 원장이 있고요. 조회하는 부분이. 아니면은 총계정 원장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계정별 원장보다는 항상 전사회계 때도 얘기하지만 총계정 원장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검색을 할 때 요게 이제 차변과 그 다음에 이제 대변과 이제 잔액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차변은 무조건 발생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발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차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변에 있는 거를 보시려면은 대변에 있을 때는 이건 회수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잔액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잔액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고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 금액으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생 금액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서 이제 조회를 할 거냐면은 전표 장부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외상매출금 발생 금액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별로 봐도 되고 월별로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는 그냥 일별로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외상매출금으로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월계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일별 조회는 항상 월계로 보셔야 됩니다. 월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계로 보되 이제 발생된 금액으로 보아주셔야 돼요. 발생된 금액은 이쪽 차변을 보셔야 되겠죠. 차변에 있는 이 금액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큰 달은 이달입니다. 그래서 몇 월이냐면은 3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월달에 해당하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접대비 입력 시 관리 항목으로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를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3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접대비 중에 사용부서가 회계팀이며 프로젝트가 서울공장으로 관리 항목이 입력된 발생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 항목으로 봤을 때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를 입력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인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관리 내역 원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 내역 현황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되는데, 관리 내역 원장보다는 현황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사용부서하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용부서하고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 내역 현황으로 해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근데 관리 내역 원장은 1개일 때만 조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부서만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만 조회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키워드 자체가 1개인 경우에는 관리 내역 원장이고,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 내역 현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관리 내역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관리 내역 현황으로 해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장부 관리에 자 클릭해서 관리 내역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는 원장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 내역이 2개인 경우에는 관리 내역 현황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부서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용부서 하나,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관리 내역으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접대비 사용부서가 회계팀이고 프로젝트가 서울 공장으로 관리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계팀으로 하고 서울 공장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접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접대비는 813번 접대비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2개에 해당하는 이 서울 공장에 있는 회계팀의 접대비가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라고 되어 있죠. 표시되는 접대비 사용부서가
회계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분기는 1월부터 3월달 끝까지 조회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10월달 끝까지 조회를 해버렸으니 그냥 1에서 3월달 것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된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11만원, 60만원, 30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1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본점은 주식회사 우리보험거래처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선급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비용 현황에서 당해 연도의 내역을 세로 불러오기 한 뒤에 2023년도 결산 시 보험료로 알맞은 금액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당해 기간 동안 우리보험거래처로 보험료 처리 분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보험에 이제 선급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키워드가 아니고 여기가 키워드가 되죠. 기간비용 현황. 회계 이번에 7월달 문제에다 다시 할게요. 9월달 ERP회계 2급에서는 기간비용 현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RP회계 1급에서 출제가 이제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비용 현황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간비용 현황이 키워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표 장부관리에서 기간비용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우리보험과 이제 계약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할게요. 자, 기간비용에서 이제 입력키인데 문제에서는 세로 불러오기를 한 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로 불러오기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아마 그냥 조회를 하면은 나오진 않잖아요. 세로 불러오기를 한 뒤에 이제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로 불러오기 해주면 되고요. 그럼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은 두 개가 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두 개를 봤을 때 딱히 뭐 여기에서 우리보험 이제 거는 맞는데 이제 화재보험 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료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고 두 개인 경우를 이제 동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세로 불러오기를 이미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제 기간비용 현황에 클릭합니다. 자, 기간비용 현황에 클릭하면은 이제 본점 거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고, 이미 이제 우리은행 거를 보내왔기 때문에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험의 거래처로 보험료 처리 분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래서 12월 결산 시 보험료로 맞는 금액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발생 총액, 조회 기간 비용, 선급 잔액으로 되어 있죠. 요거 조회 기간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이번에 보험료로 계상될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예요? 3519-0241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선급 잔액은 2024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금액이 돼요. 자,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본점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400만원입니다. 잔고와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분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일단은 기말재고액이 4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소모품으로 해서 구입한 금액이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사용된 금액이 400만원이니까 요거를 차감한 후에 사용한 금액은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볼 때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보아줍니다. 자, 재무상태표 거를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날짜는 이제 12월 말 결산 2023년도 12월 31일 거로 보면 되고요. 입력원까지 다 완벽하게 돼 있나 보네요. 12월 달 걸로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소모품으로 지금 한 금액 6,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한 금액은 6,7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냐니까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차감한 후에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예요? 6,700에 400만원 빼면은 6,300만원이 되는 거죠. 요게 사용한 금액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쓴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하고 이제 자산에서 퇴출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의 1급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본점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자산 중 1톤 트럭을 전체 양도합니다. 양도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는 게 좋고요. 양도했다는 거는 팔았다, 누구한테 넘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자산 양도 처리한 후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ERP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해결사항은 뭐냐면은 일단 1톤 트럭을 지금 양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양도를 할 때 언제 양도를 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적혀있죠. 2023년도 7월 5일 해서 양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 7월 5일에 양도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따른 자산 변동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변동 내역에서 이제 양도를 했다는 그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양도를 할 때 그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고정자산, 즉 차량 운반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볼 거냐면은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관리로 보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관리를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근데 자산 변동 등록으로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산 변동 등록이라는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유형은 이제 차량 운반구 1톤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7번에 있는 거 208007이 되고요. 그러면은 추가 등록 사항에 자산 변동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일자는 언제냐면은 2023년도 7월 5일에 양도했고요. 구분은 2번 양도로 보시면 돼요. 자, 조교는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금액은 2,400만원 전체 양도입니다. 이제 정기말 상각 누계 감소는 얼마인지 이제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변동수랑 1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양도를 했기 때문에 매각한 걸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이제 1,55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상각비는 얼마 나오냐면은 350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8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일반 상각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50만원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차량 운반부의 전체 금액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1톤 트럭만 물어보는 거니 일반 상각비 350만원 이것만 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지출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다. 요새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이제 잘못 연결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ERP에게 2급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지금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 연결을 수정한 후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대비가 수치 제외 대상 설정된 내역의 합계를 줘야만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지출증빙 서류검토표입니다. 요게 키워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출증빙 서류검토표에 대해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지출증빙 서류검토표는 전표 장부관리에서 지출증빙 서류검토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지출증빙 서류검토표를 자, 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그냥 조회를 하시면은 연도는 지금 1년치 거죠. 그렇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깨끗하죠. 수치 제외 대상 금액만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수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를 각각 분류를 해서 이렇게 찢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찢어주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하고요. 그러면은 접대비가 수치 제외 대상으로 설정된 내역의 합계액은 줘야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접대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또 됩니다. 접대비가 또 어디 있냐? 밑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밑에 보시면은 접대비 여기 있죠. 여기 034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계정금액이 78만원만 지금 돼 있잖아요. 계정금액에서. 근데 사실 이 계정금액 이 78만원을 이제 보자면은 지금 이 78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차이 금액으로 지금 78만원이 지금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한번 하고 나서 이 접대비 금액을 자 한번 봅시다. 78만원 뭐 답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증빙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자, 증빙 설정에 클릭하면은 신용카드는 이제 8번 신용카드 법인 뭐 이제 개인은 8A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9A. 여기 F2번 누르고 각각 해당하는 라인에 보기 버튼 누르고 그냥 하면 돼요. 세운계산서. 계산서, 수치 제외 대상은 영수증, 영수증 혈세비, 성금 명세서 작성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3번하고 3A랑 99번만 지금 돼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누르고, 아무 반응 없잖아요. 다시 조회 키를 눌러줘. 근데 이미 조회를 하기 전에 눌렀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저는 이미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짜라라라 다 뜨죠.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서 지금 수치 제외 이제 대상 설정된 합계액은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접대비가 두 개인데 자, 여기서 접대비 위에 거 밑에 접대비 아까 제 얘기했을 때는 위에 접대비를 생각 안 하고 얘기했는데 위에 접대비 밑에 접대비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수치 대상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요 위에가 이제 수치제외 대상 금액이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수치제외 대상 여기서 보면은 요 밑에 건 없죠.
그러니까 밑에 거 금액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거 금액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헷갈렸기 때문에 제 위에 거 접대비를 제가 못 봐가지고 위에 거 접대비 거 보시고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 명세서를 불러오기 하여 작성한 후에 2023년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29A 8902 차량의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줘야 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거고. 자, 이 문제의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요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말 그대로고요. 그러면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볼 거냐면은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리로 클릭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클릭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클릭하시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성금 불산입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조회기간이 지금 안 뜰 거예요. 안 뜰 거고 왜 안 뜨냐면은 지금 이 전표 지금 이 조회기간 자체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입력이 이제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입력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기표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럼 불러오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29와 8902 거가 이제 나오고요.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이렇게 돼. 그래서 명세서를 먼저 클릭하고 기표기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세 번째 있는 29A 8902 거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623만원이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 요렇게 딱 먼저 명세서 거를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이 계산할 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송금 불산이 계산 다시 클릭할게요. 그냥 하면 안 나와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7월달 문제에서도 그냥 했을 때 안 나왔었거든요. 7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클릭하면은 나오는 거죠. 명세서를 클릭해야지만 송금 불산이 계산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그다음 차량 번호는 29A 8902 걸로 해서 조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업무 사용된 금액, 업무 외 사용된 금액,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이니까 100%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2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623만 원이 됩니다. 제가 이거 올릴 때 이거 수정을 해 놓을게요. 왜냐면은 답지에서는 공시 답안지를 제가 답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시 답안지 답지에서는 10번에 2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번에 2번이 아니고 10번에 답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공식 홈페이지 다운받으면 혼동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 때는 이 답지를 3번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RP에게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제조원가 중에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순서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키워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월계표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원가 하나 있고 현금 하나 있고 키워드가 2개죠. 키워드 2개 이상으로 줘야 하는 거는 유일하게 1월계표만 보시면 돼요. 자,
ERP회계 2급에서는 판관비로 나왔고요. 이 문제는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월계표를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전표장부관리에 클릭하시면은 1월계표가 존재합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계표가 되고요.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조 원가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니까 제조 원가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제조 원가를 자 클릭을 하고 자 제조 원가죠. 요 중에 이제 현금 금액으로 딱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딱 보고 이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게 뭐냐 자기가 한번 나열을 해봐요.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가 이제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사무용품비 순으로 가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한 달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손익계산서에 이제 표시되는 보험료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 이미 지금 집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집행률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미 예산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보냐면은 예산 실적 현황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예산 쪽으로 자 클릭을 하시면은 예산 관리를 자 클릭을 해줍니다. 예산 관리를 클릭하면은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 이렇게 있는데 신청, 편성,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기 전이거든요.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고 그럼 우리가 썼다 그러면은 실적 아니면 초과잖아요. 우리가 쓴 데는 예산 실적 현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실적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예산 실적 현황을 자 클릭을 하시면은 조회 기간은 이제 언제 잡냐면은 2월 한 달이니까 2023년도 2월 달로 잡아요. 그 다음에 회계팀 거고요.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집행으로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의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달 단위로 물어보는 거는 오른쪽 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실 때 요거는 한 달 단위거든요. 한 달 단위로 보실 때는 오른쪽 걸로 보시고 요거는 이제 기간 자체가 뭐 최소한 2개월 이상 조회를 할 때는 왼쪽 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칸을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사용한 손익계산서 중에 보험료 집행률을 이제 봐야 되니까 보험료 집행률은 오른쪽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86%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에 설정된 전표 입력 메뉴에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현재 설정된 환경 설정의 값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5월달인가 문제 나왔었죠? 3월달인가? 전표 입력 메뉴의 환경 설정, 여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원래 키워드는 전표 입력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표 입력에 해당하는 이 메뉴판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장부 관리에서 전표 입력을 좌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검색할 필요는 없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전표의 거래처명 수정이 가능하다. 거래처명 수정 여부죠. 체크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표의 품위 내역을 전표 복사하여 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표 복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품위 내역을 이제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품위 내역 복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표 입력 시 품위 내역에 작성한 내역이 조교명으로 복사가 된다. 3번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은 그렇죠. 조교명으로 복사가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세 계정의 세무구분 25번 수입 전표 입력 시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요거 칸이거든요. 이 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급가액 시 제외를 할 수 있냐? 라는 체크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4번입니다. 한국 생산 본점에 한 해 동안 여비교통비 계정을 많이 사용한 분기는 언제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여비교통비 이고요. 많이 사용한 분기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분기, 반기, 그 전년 대비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뭐예요? 기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간별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해 주고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분기가 언제인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분기별을 클릭해 줘요. 분기별 할 때 이제 1, 4분기부터 이제 4, 4분기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조회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비교통비가 이제 분기가 언제냐라고 되어 있을 때 여비교통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비교통비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분기는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요거죠. 1, 4분기.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세무관리 쪽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용카드 매출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서식을 보자면은 어떤 거 있냐면은 그거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직계표가 됩니다.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자, 세무관리 쪽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에 클릭을 해서요.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또는 수치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매출 쪽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춘천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으로 바꿔주고요. 날짜는 2023년도 1기 예정 1월부터 3월달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운계산서까지 이제 중복으로 발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랑 그 다음에 세운계산서 이렇게 해서 중복 발행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